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인 남자입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요즘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드네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되어서 여기에 한번 큰 고심 끝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조금 재수없는 소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인기가 나름 있는 편이었죠. 또래보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며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학년마다 여자친구를 바꿔가면서 사귀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대학교를 복학해서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아이를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사귀게 되었는데 하필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유부녀였어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있던 여자였죠. 저는 그저 저녁에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던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들이댔고 그 뒤로 바람 피우면서 그 여자와 1달 넘게 데이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릴 줄 알았던 그녀가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녀의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았어요. 남편은 뭐하고 애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나오냐니까 남편은 지방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집에 없고 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나왔다더군요. 저도 마음이 꺼림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한테 매달려 사는 바보라 절대 모른다고 했고 저도 사실 그녀가 아직까지 좋았던지라 계속 만났었습니다. 그녀는 급기야 제 자취방에까지 오갈 때가 많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자 당연히 여자친구한테 꼬리가 잡혀서 걸릴 수밖에 없었죠. 여자친구는 어느 날 제 방에 있는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저를 미행했던 겁니다. 사실 진짜 안 좋은 거 알지만 옛날에는 저도 결혼할 것도 아닌데 한 여자에게만 구속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났던지라 걸리고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분노와 배신감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이상이었고 정말 저를 미친 듯이 스토킹하여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도 알고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과 아이도 있다는 사실과 유부녀의 집 주소와 남편까지 다 알아낸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제 여자친구는 그 모든 걸 유부녀의 남편에게 말했고 그 남편이 제가 다니는 대학교까지 찾아와서 저를 두들겨 패서 경찰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상간남 고소까지 받아서 합의금까지 물어줬네요.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학교에서도 소문이 쫙 퍼지면서 쓰레기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도저히 변명으로 커버할 수 없을 정도라 처음에는 학교를 자퇴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2년도 안 남은 학업이었던지라 그냥 그 후로 졸업 때까지 왕따로 조용히 고개 숙이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애들이 엄청 욕하고 수군거리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민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업자득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법정도 가보고 위자료 낸 것도 부모님께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동안 여자도 안 만나고 몇 년간 취업에 매달린 끝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도 여자친구 안 만들고 다니다가 어느새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지금의 아내를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다고 했었죠. 저도 첫 만남이 거의 5년 만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라 연애하는 게 많이 어색했고 영화관도 5년 만에 가본지라 모든 일들을 다 어색해하자 여자친구는 저를 엄청 순둥이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생긴 건 가만 보면 날라리 같은데 왜 이렇게 순진하냐고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며 저희 둘의 관계에서 여자친구가 항상 리드를 했었고 저도 별말 없이 리드하는 여자친구를 따라다녔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무난하게 연애를 1년 반쯤 했을까요? 맹세코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 가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진지하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집에서도 자기가 이제 30이 되어 가니까 그 전에 부모님이 결혼하라며 선자리를 주선하려고 하길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저를 그럼 집에 데려오라고 했다더군요. 그 전까지 여자친구 집이 엄청 엄해서 여자친구가 저와의 관계를 부모님께 속였었지만
부모님이 선을 보라는 압박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여자친구에게 불만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이 여자다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고 가기 시작해서 처음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떨렸던 마음과 다르게 모든 게 처음에 좋았습니다. 제가 긴장한 것과 달리 처가댁 어르신들께서는 저를 참 좋게 봐주셨고 저 역시 대화도 잘 통해서 한 고비는 넘겼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고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군요. 바로 그 처제라는 사람이 제 전 여자친구의 베프, 즉 제일 친한 친구였던 겁니다. 바로 저를 상간남으로 만들어서 개고생하게 만든 여자였죠. 제가 바람 피우고 헤어졌을 때 처제가 전 여친이랑 같이 찾아와서 욕하고 전 여자친구 때문에 따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 있다고 했지만 설마 이런 인연이 될지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고 저는 처가댁보다 이제는 처제만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그러자 다들 왜 그러냐고 둘이 본 적 있냐고 하니까 처제가 저를 쳐다보며 아주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비꼬는 웃음을 보이더군요. 저는 처제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까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자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한 것만 같았죠. 그런데 바로 폭로할 것 같았던 처제는 모르는 사이라면서 한 번 더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가댁 어르신들께는 실없이 그럼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고는 넘어갔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처가댁 어른들과 아내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며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와 결혼식 날짜를 위해 한 번 더 아내의 집에서 만났을 때도 처제는 계속 저를 비웃으면서 엄청 신경 쓰이게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너 형부 될 사람한테 너무 개념 없게 대하는 거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하니까 처제는 언니 보고 헛똑똑이긴 한데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며 갑자기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와 처제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였죠. 그 이후로 저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내 보고 처제나 혹시나 나에 대해 뭐라고 말 안 하냐든지 동생이 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한 적 없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집요하게 묻자 아내가 엄청 신경질을 내면서 당신 혹시 내 동생한테 관심 있니?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한테만큼은 여자 한 번 안 만나본 순둥이 같은 남자였거든요. 아내가 엄청 보수적인 여자라 혼전 순결을 지키고 싶다고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총각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전 여자친구와 이미 혼전 순결 따위는 없다는 것과 제가 유부녀와 불륜이 나서 상간남이 된 것 이외에도 온갖 바람으로 쓰레기가 되었다는 걸요. 지금이야 부러울 것 없는 좋은 직장의 떳떳한 사회인이지만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진짜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처제는 매일 밤 연락이 옵니다. 제가 퇴근할 무렵에 연락이 와서 저를 따로 불러내더군요. 둘이 만나서 커피숍에 들어가자 처제는 저에게 내가 널 형부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쓰레기라고 해야 되냐라고 말하며 바로 반말부터 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도 했고 아내는 내 과거 같은 거 모른다고 하자 그랬겠지. 언니 성격에 네가 그런 놈인 거 알면 진짜 기절했을걸.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좁다며 그렇게 비꼬는 그녀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면 진즉 언니나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결혼하게 놔뒀냐니까 언니 지복이지 뭐. 네가 이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네? 겨우 몇 년 일찍 태어난 주제에 항상 기분 나쁘게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처제는 아내에게 쌓인 게 정말 많았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나는 더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니까 저보고 뻔뻔한 새끼라며 전 여자친구가 그 뒤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하더군요.
모른다니까 그 뒤로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서 일도 안 하고 폐인처럼 지낸다고. 네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 와서 뭐라고? 라고 하며 화를 내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철이 없었고 그때 반성도 많이 하고 처벌도 다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여동생이 언니 인생을 망치면 좋겠냐니까 처제는 저에게 말하기를 아 됐고 앞으로 돈이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돈이냐고 따졌더니 네가 말한 그 고귀한 가정의 평화 공짜로 지킬 생각 말고 제대로 지키려면 돈을 달라네요. 저는 그래서 이만큼의 돈이 매달 빠져나가면 나중에 필히 아내가 알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그건 내가 알 거 아니고 너네 부모한테 줬든 뭐든 간에 알아서 이유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처제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를 종처럼 부리며 매일 밤 저한테 욕을 적어서 보내거나 술을 마시면 욕바지를 시키고 심심하다고 불러내서 엄청 비싼 음식점에서 밥을 시켜 얻어먹고 매일매일 정말 피를 말려가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처제와 만난다는 이야기조차 못하고 처제가 부를 때마다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아내에게 돈조차도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처제는 일도 안 하고 제가 주는 돈을 용돈이라 표현하며 매일 놀러다니네요. 혹시나 저는 이 모든 일이 밝혀질까봐 지난 몇 년간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더 이상 한계가 오는지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아,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